잠들지 못하는 밤, 역사 속으로의 시간여행, 역사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노예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되시나요? 채찍을 맞으며 밭을 갈고 있는 모습이 연상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회사로 출근하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 연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자본주의의 노예이기도 하니까요. 이렇듯 기본적으로 노예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착취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노예는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일까요? 오늘은 바로 이 노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해요. 노예를 뜻하는 영어 단어 슬레이브는 라틴어 세르부스의 어원을 두고 있어요. 세르부스는 살려진 자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즉 죽음을 앞에 두었지만 누군가에 의해 목숨을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고대 시대에 목숨을 저당 잡히고 목숨을 구원받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전쟁 포로들입니다. 보통 전쟁 포로들의 경우에는 죽음을 면치 못했는데요. 갈수록 사회의 생산력이 높아지고 이 노동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죽이는 것보다는 이들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편이 더 낫다는 이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렇기에 전쟁 포로들은 자유를 박탈당한 채 물건으로 취급당하고 소유물로 취급당하고 거래가 가능한 상태로까지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런 노예제는 또 역설적으로 고대 사회가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회였고 또 자유의 개념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해요. 그렇게 노예들은 누군가의 소유물로서 사회의 생산을 담당하게 됩니다. 기원전 5세기 아테네 인구는 약 3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그 중에 노예가 무려 약 40%에 달했다고 하고요. 노예들이 경제 활동을 함으로써 이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는 또 기반을 제공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먹고 살기 바쁘면 정치에 참여하는 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다면 노예들의 생활상은 어땠을까요? 노예들은 기본적으로 공업이나 광업에 종사를 했고요. 로마 공화정 시기에 포인트 전쟁 이후에 이 라티푼디움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서 이 라티푼디움에 동원이 되기도 했어요. 라티푼디움은 대규모 농작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예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육체 노동을 담당했지만 노예들 중에서도 이 능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 노예들은 관리직에 등용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인간의 흥미로운 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에도 그렇듯이 사람을 완전히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 힘든 일이잖아요. 하지만 노예들은 이 주인의 소유물 그 자체였기 때문에 주인은 오히려 노예를 신뢰할 수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로마의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는 노예들에게 화폐 주조와 국고의 수입 관리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 아테네의 금융업 관리인은 노예나 해방노예였고요. 경찰도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 경찰들이 자유민을 쫓으러 다니기도 했고요. 이 외에도 요리사, 문지기, 비서, 회계사, 의사, 가정교사 등 이 계급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여러 역할들을 노예들이 수행하였습니다. 노예의 역할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질도 굉장히 달랐는데요. 광산노예나 라티푼디움의 농업 노예들은 대부분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반면에 관리직의 노예들, 그리고 또 일부 노예들은 저축도 하고 그 돈으로 자유를 사서 이 해방 노예가 되기도 했어요. 또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주인들이 노예를 무한으로 착취하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간단한 이치인데요. 자신의 소유물이자 재산이기도 한 이 노예들을 무한으로 착취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가치가 또 떨어지게 되니까 그러한 무한한 착취는 많이 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좋은 주인을 만나면 자유민들보다 더 많은 부를 누리고 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이런 노예제도는 서양의 중세시대에 폐지가 되게 되는데요. 이 기독교 사회로 접어들면서 같은 교인을 노예로 부릴 수 없다라는 관념이 확산되면서부터입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폐지되긴 했어도 이슬람교도나 슬라브인들을 노예로 삼거나 판매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 후 노예가 다시 세상에 등장하게 된 건 신대륙의 발견 이후에 바로 흑인 노예들입니다. 유럽의 노예 상인들은 약 1200만 명의 흑인 노예들을 신대륙에 팔아 넘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약 5천만 명이니까 흑인 노예의 숫자가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오늘은 간단하게 노예의 개념과 노예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분명 자유민인데 왜 이렇게 노예처럼 느껴질까요? 가끔 취업할 때 대기업 입사를 하면 농담으로 대감댁에 마당 쓸러 간다고 하잖아요. 구독자분들도 자본주의의 노예에서 해방되시길 바랄게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역사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